역함수가 같을 때. 즉 이런 표현입니다. y는 fx의 그래프, 원래 함수의 그래프하고 y는 f의 역함수의 그래프가 일치할 때. 오,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같을 때라는 이런 표현이 나올 때 얘를 어떻게 풀 것이냐의 문제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항상 뭐라 그랬어요? 역함수는 우리가 방금 전에 역함수 구하기를 봤지만 그렇게 유치한 문제는 답을 낼 수 있지만요. 훨씬 더럽고 복잡한 문제는 답을 낸다는 것 자체가 우리 능력에서는 불가능한 것들도 세고 셌단 말이야. 즉 구하기 힘든 상태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역함수 나오면 항상 역함수를 구해야겠다. 아니면 역함수를 구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구하지 않아야겠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 구하지 않아야겠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역함수가 나왔어요. 얘를 없애버리고 싶어. 어떻게 없애지? 역함수의 성질 1, 2, 3 중에 역함수를 없애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었다. 1번과 2번. 몇 번? 2분의 야 1번을 써버리면 봐봐 1번을 써버리면 이거 되게 슬픈데 이거 해가지고 뭘 할 건데 1번 쓰는 거 아니야. 여기서는 뭘 쓴다? 2번을 쓰는 거예요. 합성을 해줄 겁니다. 등식의 양변에 예를 들어서 이 등식의 앞쪽에 F를 합성을 해버리는 거야. 그럼 얘는 앞쪽에 F를 합성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F 이렇게 되겠지. 얘는 앞쪽에 F를 합성했어. 내가 얘 앞쪽에 F를 합성했다 쳐. 그럼 얘 뭐가 돼? 항등함수 i가 되죠. 일명 얘는요. FFX는 그냥 X랑 같아? 라는 이와 같은 역함수 문제는요. 역함수, 제일 나쁜 역함수 쓰지 않고 이렇게 합성함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래로 화살표 빼서 받아 적도록 하자. 나쁜 역함수가 오는 자리에는 좋은 항등함수가 대신 올 수 있다. 나쁜 역함수가 오는 자리에는 좋은 항등함수가 대신 올 수 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역함수 나왔어. 어떻게 없애지? 1번 쓸까? 2번 쓸까? 얘는 대표적인 2번 유형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요. 우선 도대체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일치하는 경우란 어떤 상황인지요?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얘 1차 함수지. 1차 함수인데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요. 일치하는 경우란 어떤 경우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항상 그림을 그리면 무슨 대칭이다? y는 x 대칭이다 라고 했죠. 요 그림 하얀 선에 대해서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대칭면서 일치해야 되는 그림은요. 예를 들면 이런 그림밖에 안 나오는 거야. 이런 그림. 그치? 예. 이런데 y는 x 대칭해도 90도입니다. 이렇게 되잖아. 이게 바로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일치하는 1차 함수의 그래프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무조건 기울기가 몇이 되겠어요? 이 빨간 녀석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밖에 안 나오는 이런 상태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상식을 아는 학생은 이 문제 엄청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점 6, 마이너스 1을 지나는 1차 함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면 그냥 뭐가 되겠어? y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써주시고 x 자리에 6 넣었을 때 y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려면 뒤에 몇만 오면 되겠습니까? 플러스 4만 오면 되겠네. 와, 그런데 요 x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래요. 그러면 답은 몇 나오겠습니까? 뭐 이렇게 간단히 나올 거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는 학생들, 수학이 조금 더 깊이가 있는 학생들은 그냥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됐나요? 하지만 이거는 수학을 좀 많이 고민해보고 공부해본 사람의 풀이고 일반적인 풀이를 하는 학생들은 이 문제 보통 이렇게 접근할 거예요. 어머, F하고 F의 역함수가 같다고? 좋았어. 얘 어떻게 바꾼다? FX는 X 이렇게 바꿔놓고 풀어야겠다요. 자, 그런데 이
이제 1차 함수 fx라는 1차 함수를 만들어야 되죠. 자, 1차 함수인데 이 1차 함수인데 예를 들어서 6,-1을 지난다. 하나의 정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건 좀 훈련을 시키고 가야겠군요. 요게 수학상에서 선생님한테 배우는 학생들은 되게 훈련이 잘 돼 있을 텐데 한번 시켜보자. 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세요. 여백에다가 선생님 확인 좀 해보고 갈게요. 한 정점 6,-1을 지나는 1차 함수의 식을 만들어 보십시오. 예, 되는 학생이 있고 뭘 해야지 이런 학생이 있어. 기억하세요. 저렇게 하나의 직선이 확정이 되기 위해선 항상 조건 최소 2개가 필요해요. 2개만 있으면 직선이 되는데 조건이 한 정점만 주어진 상태에서 직선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을 보고 y 플러스 2는 기울기 모르네? m이라고 쓰고 x 6이라는 숫자를 보고 마이너스 6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 정점이 주어졌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조건이 부족하지만 1차 함수의 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결국 이 식에 의하면 내가 구하려는 fx는요. mx-6의 마이너스 2라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 그래서 이제 이거 푸는 거야. 아, 이 자리에 되게 더럽다. mx-6의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 얘를 다시 f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m 쓰고 mx-6의 마이너스 2 써주고 마이너스 6의 마이너스 2는 x와 같다라고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겠네요. 결국 m의 제곱 x 마이너스 6m의 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2는 x라는 식이 나왔어요. 자, 얘는 무조건 항등식이 돼야 되는 상황이죠. 자, 항등식에서는 미정계수를 구하는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x를 보면서 m의 제곱은 항상 몇이 돼야 한다? 1이 돼야 한다. and 이 뒤에 있는 녀석 보면서 또 써줍니다. 마이너스 6m의 제곱 마이너스 8m이네. 8m 마이너스 2는 몇이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되죠. 자, 우리는 이런 문제를 무슨 문제라고 부릅니까? 수학상을 제대로 배우면 또 알 텐데 우리 도윤이 아직 수학상 약하구나. 우리 이런 문제 무슨 문제라고 불러요? 몰라? 자, 보세요. 문제가 나왔어. 미지수가 몇 개야? 한 개야. 근데 식이 몇 개야? 2개야. 우리 이런 문제 뭐라고 불러? 공통근 문제라고 불러요. 공통근. 수학상에 선생님이 항상 연립방정식, 부정방정식, 공통근은 모든 문제의 기본입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라고 하죠. 미지수와 식의 개수가 같으면 아이씨 만만한 연립방정식이네. 와우 씨 미지수가 식보다 많아. 어려운 부정방정식이네. 어머 미지수보다 식이 많아. 이거 공통근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이 문제를 풀려면 공통근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m의 제곱은 1이다를 풀어. 그럼 m은 뭐 나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식은 좀 길어서 요게 정리할게요.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3m의 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1은 0 나옵니다. 즉 3m, m, 1, 1 이렇게 나와서 m값 구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혹은 m은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이미 파악해야 돼. 공통근 문제니까 누구를 답으로 해야 돼? m은 마이너스 1이라는 공통근, 공통으로 들어있는 마이너스 2를 답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m 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런 식이 나오네요. 그러므로 f의 마이너스 1값 구하면 5가 나온다 라고. 예, 우리가 그래프적인 해석이 안 되는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대수학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상 안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수학상 한 번은 제대로 밟고 가세요. 왜 이 얘기를 한다? 뒤에 너희들이 수학원, 수학2, 뭐 입감이 조금 기하 벡터 이런 거 다 넘어갈 때요. 문제 못 푸는 이유는 거기에서 나오는 개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다 수학상이 안 돼서 문제 못 푸는 게 태반이에요. 수학상 개념은 전부 다 심화 개념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워지면 전부 다 수학상 개념이 결합이 돼 있다는 얘기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수학상이 만만하고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이제 22페이지 개념 들어갈 텐데, 자 22페이지에 보면요 y는 x의 역할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바로 요런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야 내가 여기에 y는 fx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f의 지수 자리에 3이었다는 건 f라는 함수를 3번 합성했다는 얘기야. 3번 합성된 a 값을 구해봐. 이래서 이제 얘를 풀려고 했다. 근데 여기에 희한한 게 하나 보여. 분명 그래프를 보고 푸는 문제인데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y는 x라는 걸 출제자가 우리한테 하나 던져주고 있는 거야. 그럼 도대체 이 y는 x, 선생님 이거 왜 뜬금없이 나왔어요? 얘의 역할은 뭐예요? 알아야겠지? 그 역할에 대해서 우선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개념 22페이지 y는 x의 역할 환전소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환전소 뭐예요? 예, 달러를 한국 돈으로 바꿔주고 한국 돈을 일본 돈으로 바꾸고 이와 같이 돈을 바꿔주는 거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데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때 얘는 왜 환전소냐? x축 위의 값을 y축 위의 값으로 y축 위의 값을 x축 위의 값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용도는 언제 쓰냐?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그림에 뜬금없이 y는 x가 보이면 얘는 이 환전소를 반드시 써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림이 나오는 그림은 항상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x축이든 y축이든 한 축 위의 값은 있어. 그런데 다른 한 축 위의 값은 없어 라는 특징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이런 그림의 특징은. 그러면 우리는 뭘 한다? 문제 풀이 전에 야 없는 쪽 있죠? 이 없는 쪽에 y는 x를 보고 얘는 얘랑 같으니까 뭘 거야? 얘는 얘랑 같으니까 뭘 거야? 라고 적어 놓은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문제 풀기 전에 반드시 이 환전소 없는 축 위를 예쁘게 다 채워놓고 푸는 게 중요하다 라는 걸 좀 알아두시란 얘기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역함수와 그래프의 관계에 대해서 좀 가볍게 정리해드리고 갈 텐데 엄청 중요합니다. 쉬워 보여. 얘는 기초 개념이니까. 이게 근데 문제 속에 들어가면 되게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자, 볼까요? y는 fx가 있어요. 여기 x축에서 출발해서 가는 건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얘는 어때? 화살표가 거꾸로 바뀐 거지. 이런 건 뭐로 바뀌는 거야? 역함수가 되는 거야. 화살표 방향을 반대로 바꿔버리면. 그래서 얘는 정상적인 방향이니까 얘는 함수 fa에서 a가 출발해서 도착된 값이 여기에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반면에 a가 출발했는데 거꾸로 화살표 방향이 이 1번에 비해서 거꾸로 방향이 있죠? 이 경우엔 뭐야? 화살표 한번 바꿨으니까 이 함수를 한번 역함수를 취해 주셔야 돼요. 이 거꾸로가 역함수 한번 적용됐다는 의미거든. 그러므로 f의 역함수 쓰고 a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너희들이 얘기해봐. 요 값은 뭘까? 요 값은 f의 역함수의 a예요. 왜? 원함수 자체가 역함수였으니까. 그치? 그럼 요 값은 뭘까? fa예요. 왜? 역함수 있었는데 역함수를 또 취해줬네?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넘겨서 23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성함수와 역함수의 함수값을 그래프에서 찾기 문제 되겠습니다. 문제를 딱 봤더니 환전소 나왔네? 그러면서 이제 쓰는 겁니다. X축 ABCD 줬구나? 그럼 나는 이제 Y축이 없네. Y축 쓰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없지만 선 그어서 여기 뭐라고 쓰면 돼? A. 얘 뭐라고 쓰면 돼?
B. 얘 뭐라고 쓰면 돼? C. 얘 뭐라고 쓰면 돼? D. 문제풀이에 앞서서 얘부터 적용해 놓고 푼다가 핵심이에요. 자, 합성함수 풀래요. 우선 FA 구하래. A가 출발해서 함수 FA에서 도착된 값 뭐가 되겠습니까? B. B 써. 그럼 이제 또 뭐 하래? FB를 구하래. FB가 함수 FA에서 출발해서 도착한 점 뭐가 됩니까? C가 되죠. 그리고 FC 구하래. 점 C가 함수 FA에서 출발해서 도착된 값 D. D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솔루션 2는 지워버립시오. 그거 잘못 가르쳤더니 애들이 더 실수만 많이 해서 빠르지만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정석적인 방법으로만 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너희들이 지금 22페이지와 23페이지에서 배운 내용을 이해했다면 이제 얘를 풀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얘는 y는 x입니다. 한번 적어놓을까? 빠진 게 있구나. 요게 적어놓으세요. 빠진 글자 우선 y는 x 적어놓으시고 y는 fx 적어놓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요 정도쯤에요. a를 위치시키세요. 그리고 f의 제곱 a, 즉 f를 2번 합성한 값을 표시해보세요. 그래프에. 이제 쟤를 잘 출발시켜가지고요. f 제곱의 a의 함수값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돼요?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우선 FA부터 구해봐야겠다. A가 출발해서 이렇게 도착되면 요 값이 바로 뭐다? FA다예요. 자, 그런데 봐. 얘들아, 이렇게 2번 합성이 돼 있다라는 건 우선 FA까지 구했지? 이제 내가 뭘 집어넣어야 돼? F에다가 FA 값을 출발시켜야 돼요. FA를 출발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가 바로 FA랑 똑같은 자리구나. 그죠? 그러므로 얘를 이제 슉 출발시켜서 함수 FA에서 도착된 바로 이 자리. 요게 2번 합성돼서 만들어진 F제곱 A 자리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수학은 이해돼요? 안 돼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요거 될 때까지 해야 돼요. 얘는 훨씬 어렵거든. 자, 다시 A를 내가 이런데 하나 잡았잖아. 그럼 봐요. 수학군 요거 보세요. 얘는 FA라고 했잖아. 이 작업이야. A를 출발시켜 보겠어. 그래서 FA를 구해보겠어. 이 녀석을 하면 함수 A가 출발해서 요 F에 의해서 도착된 함수값이 바로 요 자리잖아. 얘가 FA가 됐어.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요 함수 F에다가 다시 얘를 출발시켜야 되지. 맞아? 그럼 출발하는 곳은 정상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이동해야 돼. 그래서 누구를 이용해요? 환전소를 이용해서 FA가 출발해야 되는데 이건 도착 자리잖아. 출발 위치에 같은 곳이 이 중에 어딜까 이러면 환전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내려주는 거야. 값이 같으니까. 됐죠? 그럼 얘가 뭐가 돼? FA가 된 거잖아. 이 FA를 함수 FA에서 다시 출발시키는 거예요. 출발, 만났어? 그럼 여기 도착되겠네? 요게 바로 몇 번 합성된 값이다? 2번 합성된 값이 다예요. 이해가 될까? 네. 자, 그러면 이제 3번째 문제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는 A가 표시가 돼 있네요. 얘를 찾아보세요. F의 역함수가 3번 합성이 돼 있는 요 값이 어느 지점인지
왔다 갔다 해보면서 환전소를 계속 이용하면서 작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함수는요, 여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출발 위치가 이 자리야. 역함수는 Y축의 출발 위치야. X축이 아니고. 어려웠죠? 같이 해요. 시간 좀 더 드려요. 같이 해도 될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함수는 Y축에서 출발해야 돼. 즉 Y축에 A를 위치시켜 봐야 돼요. 그래서 Y축에 A를 위치시키면 바로 이 자리가 A가 되겠죠. 자, 역함수기 때문에 여기에서 출발해서 거꾸로 가야 돼요. 이렇게 거꾸로 가야지 역함수 값이 됩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바로 이 자리가 첫 번째, 한 번 합성된 자리예요. 그죠? 한 번 적용된 역함수의 값을 한 번 적용한 값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을 만들었잖아. 그치? 그런데 얘를 다시 한번 역함수에 넣을 거래. 역함수에 얘를 넣는다라는 얘기는 Y축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야, 너하고 위치가 똑같은 지점이 필요해. 위치가 똑같은 Y축의 값이 필요해. 어떻게? 환전소를 이용해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즉 이 자리가 똑같은 값이니까 F의 역함수 A 자리가 되는 건데 이제 다시 이제 두 번째 역함수 적용해봐야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슉 가서 슉 내려오면 되죠. 그래서 요게 두 번 역함수를 적용해서 만든 값이에요. 그런데 다시 역함수 한 번 더 적용하래. Y축으로 이동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래서 요 전체 값을 Y축으로 다시 이동합니다. 환전소를 이용해서 슉 가서 슉 요 자리가 바로 두 번 역함수가 합성된 자리예요. 이제 얘를 마지막 역함수에 한 번 더 넣어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슉 넣어서 슉 도착된 바로 이 위치! 이 위치가 몇 번 합성된 자리다? 3번 합성된 값이다. 따로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이제 하는 방법 좀 알겠죠? 네. 시간이 있는데? 이 위에까지만 하자. 24페이지 위에까지만 할게요. 자, 24페이지 역함수의 표현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수를 곱해서 1이 나오면 서로 역수를 하듯이 두 함수를 합성해서 항등함수 i가 나오면 서로 역함수라 한다예요. 와, 두 수를 합성했는데 항등함수 i가 나오면 g의 역함수는 누구다? f다. f의 역함수는 누구다? g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은 보통 2번 공식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쓸 때 얘는 되게 잘 본다. 그런데 문제는요, 반드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F와 G가 서로 역함수일 때 이런 표현이 있는 거야. 문제에서 만약에 F와 G가 서로 역함수일 때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해 줘야 돼? 와우, F하고 G를 합성하면 항등함수 i가 나오겠구나. 즉 FGX는 그냥 X라는 얘기구나.
라는 요 생각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요 2번 개념과 여기에 보이는 요 개념이 만나면 앞으로 여러분은 요런 유형의 문제도 많이 보게 될 거다. 기억을 해두자라고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F하고 G가 합성되면 무조건 한대함수 I가 되는 거야. 서로 역함수 관계니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함수를 마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음 주까지 함수 풀어오셔야 되고요. 아마 다다음 주에는 유리식과 유리함수를 다 나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한 주 조금 숨 돌릴 여유가 생길 겁니다. 네. 아, 선생님 오늘 수학원 결석생 있나요? 네? 수업 들어도 돼요. 예린 양 수업 들어도 돼요. 들을래요? 네. 네. 2명 있다 그랬죠? 네. 네. 네네, 맞아요. 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되겠죠. 네. 수학 공부하다 3시, 4시 졌다고? 아, 못해서 그래요, 못해서. 1시간 끝나야 되니까 3시간. 네, 안녕히 가십시오. 김찬욱 학생인데요. 김찬욱 바로 앞에 왔어요. 아, 엊그제 사고를 했는데 다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5, 6, 7 세 번을 달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3일 동안 다시 다 해올 거래. 진짜 다 해올 수 있어? 밀린 거 하나도 없어 지금? 지금 4번도 다 듣고. 아니 다른 거 밀린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올 수 있지? 주세요 선생님. 다 해와야 돼 대신 밀리면 안 돼.